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8월 1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하네요. 또 어제 일과 오늘 일을 서로 이제 엮어서 보면은 어제 8.15 기념식에서 이재명이 북한에다가 종전 논의를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판문점에서 있었던 1953년에 그 휴전협정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참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모양이죠. 북한하고 중국하고 미국 3자 간에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유엔군의 대표로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유엔에 포함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종전을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과 트럼프와 대문사진처럼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나서 해라는 걸 중재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게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게 요번에 이제 정계 개편하고 맞물려 있다. 정계 개편의 어떤 동력으로서 삼는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어떤 남북 통일에 기반을 둔 그런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개헌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연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도 어떤 정치적 욕망의 어떤 발로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통일 시대를 위한 어떤 새로운 헌법의 개정 필요성, 이런 걸 갖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본다면은 북한과 남북한의 단지 교류, 협력 이 정도를 넘어선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한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북극 항로죠. 그리고 러시아도 한반도의 소통에 기대게 될 것이고, 러시아 뒤에 있는 전체 지금 힘이 약해진 유럽이 다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의 해양 세력, 뭐 일본, 미국, 동남아, 대만 이런 데가 다 우리를 기대게 돼요. 중국도 우리를 기대게 돼요. 북극 항로의 기점이 됐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게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도순대사의 그 예언에도 보면은 주변의 주요국들이 응원을 해서 힘을 모아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며 일국시안이다 그랬죠. 하나의 나라로서 안정된다. 지금 그게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로 뭐 거의 이국가 체제든 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이 한반도에 지금 배팅한 것을 소화해내기는 부족하다. 완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은 전쟁은 뭐 택도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일단 오늘 트럼프가 이 사진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문사진에 쓴 거 이거를. 자, 그것은 어제 이재명의 발언의 후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올라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계 개편에 대한 부분도 속도를 내고 있고, 오늘 좀 전에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속보를 뜬 걸 보니까 김민석이 큰 표 차이는 아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단 이긴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내일 뭐 최종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모양이던데, 자, 그런 거하고 이게 엮여 있다. 그런 쪽에 지금 시각을 제공하는 곳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대부분 차단돼가지고 제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볼게요. 자, 오늘 이 내용이죠. 트럼프가 이 사진을 올렸어요. SNS에. 이번에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이가 좋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이 날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그렇죠. 8.15 어제 이재명이 제안한 것을 에 대해서 대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장구 치는 느낌이. 자, 요거는 어제 이재명이 제안을 했다는 것은 북한과의 모종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날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합의의 주체는 우리다. 트럼프는 통보를 받고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 낌새는 계속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뭔가 협상을 하거나 남북 간에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봐서는 이제 북미 간에 해결해야 되는 뭐 비핵화나 이런 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선 비기 이야기처럼
남북 간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문재인 때 서명만 남겨놨을 따름이지 모든 게 준비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준용하고 그 사이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건은 훨씬 좋아요, 양쪽이 타협하기가. 그런데 한국과가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 설정 부분이 그때보다 훨씬 심도가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계 개편 이야기가 같이 따라서 물려온다. 개헌. 예. 자, 이런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엄청나게 지금 중차대한 일이죠. 그렇게 보자면은, 여기 글을 읽어보면은, 단지 MBC가 지금 게재한 제목보다는 느낌이 사뭇 달라요. 지금 보여지는 사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사이가 뾰로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좋을 때가 더 많았다. 김정은과 내 사이는 지금 그레이트하다. 뭐 트럼프가 그레이시란 말을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제가 좀 전에 그린 그림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상당히 흥분돼 있고 고조돼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란 문제를 갖고도 지금 완전히 트럼프가 병신돼 있는 거잖아요. 그 반전 카드로서의 적절한 이미지를 택한 게 아닌가. 여기서 뭐 더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다른 분위기를 뭐 화들짝 반기는 모습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한번 털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도 이런 걸 캐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인도 언론을 우연히 제가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일 거고 우리나라 언론들의 시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제목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실제는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봐서는 전혀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런 농담을 해서 상당히 이런 독특하다, 예, 예외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큰 흐름을 못 읽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하고 연대도 강화하고 러시아하고의 강화함, 이게 전형적인, 우리 언론도 빨리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탈피하는 수는 그들 언론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봐서 많이 축소될 것 같거든요. 향후에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SNS가 워낙 강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어설픈 뉴스는 다 밟혀요.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캐치하는 순으로 살아남는 순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상당히 패권적, 즉 양자 대결 구도적 시각을 기자들이 가지고,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이미 붕괴됐다고 신호를 지금 트럼프가 몇 번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최근에 예를 들자면은 사우디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다음에 그게 튀르키예하고 사우디하고 또 별종인 파키스탄하고, 파키스탄은 중국의 편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죠? 터키하고 사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들 셋이 군사동맹을 맺게 길을 열어줬다. 이스라엘이, 사우디가 핵무장을 하는 채로, 가능성이 열어둔 채로.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예. 그쪽에 그 동네 해결은 그 동네 살아서 하는 거예요. 단지 미국의 역할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은 이스라엘이 거기 입닥치고 조용했어, 이렇게 이제 관철시킨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자, 요게 오래된 사진이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지난 6월 14일 날 트럼프가, 그때는 아무 글도 없이 이걸 올린 겁니다. 이번에 글이 농담삼아 글이 올라갔지요. 2달 만에 올라온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과 맞춰져 있어요. 이게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더더욱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우리가 나서고 있다. 이제 대화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 많이 했어요, 우리. 중요한 결정을 얼마나 많이 내려야 되는데, 특히 남북 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과거에도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야, 요걸 왜 6월 14일 날 올렸을까?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헛다리 짚기를 하는지. YTN이 6월 14일 날 트럼프가 사진 올렸을 때, 그때 아무 글도 없이 올렸거든요. 우리는 뭐 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사진만 올렸단 말이에요. YTN 보도국가의 당시에 6월 15일 보도잖아요. 26년. 돌연 김정은 사진 올린 트럼프. 이란 다음은 북한?
이란 깨부신 다음에 북한 때려부신다? 아마 이런 류의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유튜브 채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언론들은 반성해야 되겠죠. 지금 혼내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란도 제압 못하잖아요. 제대로. 예. 자, 그때 6월 14일 날 올렸던 것은 6월 14일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바티칸을 방문했던가 하여튼 그러면서 유럽을 방문했어요. 유럽에 되게 환대를 받았어요. EU랑 회담을 했고 이때 EU에 큰 것을 통보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EU가 우리 쪽 그때 이제 사실은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그동안 한 70년간 강고하게 버텨왔던 패권구도 미국의 우산이 접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다크코 세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각자 도생이 돼야 된다는 부분. 이때 이미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는 부분은 해소된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네, 그때부터 우크라이나는 급격히 위축됐겠죠. 지원이 끊어졌으니까. 그때 바티칸도 갔었죠. 바티칸 간 거 중요해요. 네, 한국 방문하기로 돼 있죠, 내년에. 그때 6.15가 남북 공동선언이 있을 때예요. 2000년에 김대중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만났던 그걸 회고한 거거든요. 6.15는 역사 전환점이다. 지금도 희망불씨 살아있다. 확신. 예, 여태는 이렇게 이제 요 정도로 만지작거렸어요. 거기서 지금 2개월 만에 제안이죠. 좀 있으면 회담이 될 거예요. 트럼프 반응 보세요.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자, 6.15 남북 공동선언, 즉 여기에 맞춰서 트럼프가 그때 사진을 올린 거예요. YTN은 도대체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도 분수가 있지 어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맞춰서 이재명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트럼프가 박자를 맞춘 거예요. 사진만 올리면서. 근데 이번에 8.15에 대화 제의를 하니까 북한에다가 종전 대화 제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잘 지내 사이가 좋다면서 농담까지 해가면서 올렸어요. 예,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은 트럼프가 북한하고 합의할 내용들은 이미 결정이 된 지는 오래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대부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 관계라는 부분이 그때 죄송합니다. 이 문재인 때보다는 지금 훨씬 고도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남북 간에 협상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 자, 그리고 오늘 산업부 장관이 몇 주 전에 미국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미국을 다시 출장 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좀 이따가 MBC 보도로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것도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건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필요한 것은 달러가 더 많이 쓰이고 새로운 투자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제 뭔가 낙착이 된 거예요. 모든 게 결론이 났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제 이재명이 제안을 했을 때 북한이 그것도 이제 거의 양쪽이 합의된 상태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한 번 더 의심하거든요. 지난번 아르헨티나 브라질 갔다 돌아오는 길에 독일에 잠깐 들른 거 기름 넣으러. 그때 저는 모종의 접촉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며칠 안 됐잖아요. 밀도 있는 마지막 쟁점에 대한 대화가 진행이 됐고 관철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이 던진 거다. 됐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환영의 답변을 한 것이고 김정관은 후속 조치를 하러 다시 미국과 협의하러 미국으로 간 겁니다. 지금. 그 내부에서는 정계 개편을 위한 김민석의 승리가 일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죠. 자, 그 최상층부는 아는 거예요. 유시민은 몰라요. 유시민 최상층부가 아니에요. 대중한테는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예. 자, 그러면은 지난 6.15 제가 밑에 흰색 글자 넣은 거거든요. 다시 6.15하고 이번에 8.15에서 각각 이재명이 움직임을 하면 거기 트럼프가 다 맞장구를 쳐준 형국이에요. 예. 자, 미국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 자, 90%는 됐을 거예요. 지난 7월 18일인가, 북한의 최선희 외상이, 모스크바 가서 푸틴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란전이 조용해졌잖아요. 지금 2주째 트럼프가 뭐 전쟁이 확전될 거다, 공격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있거든요.
대신 그 대신 뭐 항공모함 건이나 뭐 여러 가지 건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지지율 팍팍팍 내려가면서. 네, 반전 카드가 이거라는 거죠. 기분 좋아서 올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오늘 보니까 김태호, 이재명의 연임을 안 한다고 밝히면 야도 개헌 논의 동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중임제거든요. 중임제. 예, 그 연임도 포함되는 건데, 결국은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깝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것은 중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 그러려면 소위 말하듯이, 이재명이 한번 하고, 그 다음 김민석이 하고, 그 다음 다시 이재명이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독재니 뭐 어떤 시도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 연임만 안 한다 하면 된다. 자, 이것은 김태호는 어떻게 보면은 주류 세력은 아니에요. 현재 국민의힘에서. 자,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의 당대표 극우화되어 있는 그들을 솎아내는 어떤 동력으로서 이걸 쓰게 되고, 이 뒤에는 북미 종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 갈 수 있는 강력한 돌파력을 가진 이슈를 가지고 있다. 김태호는 그 정도로 안다. 예, 거기가 지금 작업에 들어갔다. 이게 소위 유시민이 이야기하는 필패, 반드시 실패해야 할 정계 개편이에요. 이재명이.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여기는 분명히 통일을 염두에 둔 어떤 한반도 시스템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저는 북한이 많이 양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김정은이. 세상이 원하는 거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정도가 아니거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깨질 수 있는 그런 어설픈 관계 형성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북이 동시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많은 담판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독일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갈 필요가 있었나. 동포들 만나러 거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소위 민주당 내에 오래된 꼰대 세력들, 수박 세력들이 이번에 제거가 되는 거고, 또 그들 휘하로 모든 어떤 정치 신인들이 호남 지방에서는 줄을 달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들을 제거하면서 앞으로 한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제거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김민석이 만약 된다면은. 그러면서 거기 정치 새로운 신인들이 올라오면서 진정한 호남의 어떤 역량과 그들의 어떤 기여를 잘 묶어서 꽃피워낼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재노안이 필요할 거예요. 네.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겠죠. 그거에 동력을 제공할 거예요. 이재명이 남북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 북미 종전을 통해서. 자, 이런 속보로 이런 게 떴죠. 서울, 경기 모두 김민석 큰 차이는 아닌데 이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순대로 되는 거고, 내일 모레 되면 결판이 나는 건데 일단 김민석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기념비적인 일이에요. 자, 김대중 이래로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으면서 김대중 때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도 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정치적 후계자들이 이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요번에 경남의 부산 기장의 군수가, 그전에 군수가 3번인가 4번인가 했었죠. 그렇다니, 야, 골목골목까지 그 비리에선이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호남에 적용시켜 봐야 돼요. 괜히 수박이 아니에요. 그걸 노무현 때는 핍박을 받았고, 똥강아지 취급을 받았고, 노무현이 그들에 의해서 문재인은 배신을 당했죠. 그들 입장에서 말이 돼요.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빌드업은 되어 왔죠. 조금씩 물갈이가 됐으니까 이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김민석이 된다면. 네. 자, 저렇게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해결한다. 개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북미 종전이라는 그 카드와 새로운 바람을 통해서 엄청난 투자붐이 불 거예요. 산자부 장관이 그거 갔다는 거. 여기 나오네. 요거네. 다시 급하게 출장이 결정됐다는 내용이 이 기사에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다녀왔거든요. 여기 MBC에서는 대미 투자 속도 빨라지나 그 약속한 거 있죠. 뭐 전 세계 약속을 했죠. 유럽도 약속하고, 뭐 일본도 약속하고, 우리도 약속하고, 그 GDP 대비 비슷하게.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트럼프가 개인의 인기, 정치적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한 어떤 그때 관세 올린 거랑 같은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이 돈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불어야 되거든요. 불어야 돼. 불어야 되는데, 지난번 뭐 삼성 반도체,
뭐 또 TSMC 미국 투자 바이든 이런 거 다 실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돼서 돈만 날리면은 미국의 위신만 떨어지고 달러의 위세만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실제 실현 가능성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김정관을 보면 그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한두 달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그때 김정관이 캐나다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잠수함 수주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 캐나다는 뭐 잠깐 들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며칠 있다고 왔어요. 미국에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는 옛날 그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저렇게 뭐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광주 호남에다가 전남에다가 뭐 반도체 산지 짓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물색을 하고 어차피 달러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 교통 정리는 한국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우리랑 협의하는 거지 미국이랑 협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때 큰 그림을 그렸다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그런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엄청난 투자를 동반하는 겁니다. 미국이 여태까지 중국이 여태까지 지난 수십 년간 가져왔던 미국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망이 북한이라는 존재로 대체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에 러시아 뒤에 있는 유럽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이제는 아까도 나왔지만 파키스탄, 인도, 가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신재생 에너지, AI 그런 거 핵심 길목이 될 거잖아요. 예. 자, 거기에 가장 적절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조율하러 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동안 북한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 이재명이 종전 논의를 제안했을 때 이미 마지막으로 완결이 됐을 거예요. 거기서 미국의 기별이 왔고 트럼프의 사진 올린 것처럼 거기에 다시 구체적 협의를 하러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결과적으로는 이 효과가 미국의 어떤 부활이라는 장밋빛을 선사할 것이고 트럼프가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여기에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과거에는 우크라이나전 이란전이 끝난 후에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용이치 않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이 양보하는 형국으로 갔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물론 그리고 한반도 사이에 남북 교류 간에 어떤 것이 될 것이냐 헌법 개정도 분명히 그거랑 상관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11월 중순, 초순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은 맞아요. 8월, 9월 정도 내에. 그렇죠? 자, 여기서 과거에 어떤 징검다리가 있었는지 우리 언론들이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25년 8월 27일 날 제가 다뤘던 영상이고 이때 미국 방문했을 때예요. 그때 둘 사이에 대화 이런 이야기 했어요. 김정은 만나셔야죠. 자, 그 이후로 트럼프가 다른 데서 희한 소리 많이 하지만 이재명을 만날 때마다 진심이었다. 신뢰를 한다는 느낌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때 중요했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이 폐기됐다.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수정되느냐? 안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이 된다. 자, 이것이 이번에 이제 북미 종전 순환이 되면 그게 활용 점정이 되겠고, 여태까지 있었던 뭐 AI 기반 투자는 그 마중물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북한은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나라거든요. 저렴하게 중국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한국의 인프라를 바로 활용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뭐 공항, 도로, 항만, 전기, 뭐 물, 용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휴전선 가까운 쪽부터 개발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요. 그렇죠. 중국 제품에 밀려서 사형 산업화되고 있는 미국과 서구의 산업, 남한의 산업들이 거기서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왜? 중국 제품들보다 경쟁력이 뛰어나니까. 그것도 속도전으로 할 거예요. 2, 3년 내에 결과물 보려고 할 거예요. 그겁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요게 작년 경주 에이펙에서 김정을 결국 못 만났죠.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만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요번에 그 기회가 온 거죠. 거의 한 1년 안 걸려서 만나는 셈이 될 거예요. 요때가 10월 말이거든요. 지금 10월 말에 만나면 안 돼요. 이번 달이나 9월 달에는 만나야 돼요. 그죠? 그때는 종전선언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라기보다는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어떤 투자 분위기라는 부분하고 핵 문제 이런 건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남북 간의 정치적 설정이라는 부분. 예. 자, 그때 김정은과의 만남이 불발되고 경주 에이펙에서 돌아가는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나눈 이야기가 그때 보도를 살짝 탔어요. 에이펙에 달려있죠. 그때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례한 행동이 됐을 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자, 그것은 중국 시진핑을 부산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김정은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진핑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내용이라든지 또 중국의 이해에 반하는 내용이다 라는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어떻게 뒤통수를 치겠느냐 중국에. 자, 이때만 해도 미국이 어떤 다극화 시대라는 것을 중국을 포위하게 하는 전략. 자, 한국이나 새로운 힘 있는 나라들이 올라오고 힘 없는 나라들이 빠지는 그런 구조를 어떤 패권국의 연합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미국이 두목을 해서 중국을 누르겠다. 이런 어떤 패권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 약간 변형된 미국 주도의 패권 구도로 생각했는데 김정은이 그때 요때 이런 반응을 받은 이후로 요 한 달쯤 있다가 이재명이 바로 중국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 인정했고 그 다음 또 몇 달 있다가 트럼프가 중국 방문해서 트럼프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대만 문제는 사라졌어요. 일본이 몇 번 흡혈질 했죠. 다카이치가. 그러다 그 이야기도 조용해졌어요. 자, 이게 이제 북한의 기여도라고 보고 푸틴도 이기에 동의를 했다고 봅니다. 시진핑은 지금 되게 행복하죠. 남북한이 북미 정전선언을 하는데 되게 좋게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되게 좋게 된 거예요. 중국 경제 가격이 들어오고 브릭스가 완전히 와해된 거니까요. 반달러 시스템이 와해된 거예요. 이제 중국도 들어오니까 석연치 않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되게 중요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 한 건 진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리한 행동을 했을 거다. 그렇죠. 다시 만나러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자, 그때 트럼프하고의 미팅 만남이 마지막까지 주율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28일 날 북한 외상 최선희가 모스크바에 갑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항상 말은 이런 게 나와요. 지난 9월 베이징에서 김 위원장과 북러 관계와 발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겉으로 뽑는 제목이고 실제 내용은 뭐였습니까? 나 이번에 트럼프 못 만난다. 그때는 푸틴도 실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그때 그걸 제안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이 안 끝나니까 우크라이나 전 끝내지 말고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없애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북한을 먼저 하자 라고 그때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자, 그 제안을 트럼프가 되게 반가워했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김정은이 거부한 거예요. 그 거부를 통보한 거예요. 중국 뒤통수 쳐서는 안 된다. 자, 그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푸틴과 김정은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뭐 친서 주고받을 때 북러 관계가 전 세계가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거기서 상황이 안 좋게 되자 푸틴과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변형을 가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국과의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고 그 역시 다리를 이재명이 놓아준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미팅 엄청나게. 한 달 전에 또 최선희가 예 만나라. 이게 제가 무슨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게 뭐 언급되는 내용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실제는 뭐 때문에 갔을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면 돼요. 자, 작년 10월 말에 가서 만났을 때는 분명히 트럼프가 안 만난다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에 날라오는 동안에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렇게 급하게 만나서 뭘 하겠니? 아니죠. 자, 요번에는 7월 18일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최순위가 트럼프 푸틴을 찾아가고 나서 트럼프가 2주째 이란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 8.15에서 북한과 종전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정계 개편을 하면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꺼내들었어요. 자, 이건 진전이 있다는 것이고 산업부 장관이 급하게 날아갔어요. 자, 국민의힘 내부에 뭐랄까 건전 보수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고 나왔어요. 정계 개편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같이 굴러가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두 번째 다시 사진을 올리고 농담까지 곁들인 것은 그가 유쾌하다, 잘 풀렸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안에 8월달이나 9월달 내에 그게 싱가포르이 될지 베트남이 될지 현재로 봐서는 몽골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만은 좀 너무 미루어서 빨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죠. 자, 그럼 차후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는 또 신호들이 나오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